자, 오늘 1월 20일입니다. 시장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보면은 시장 안에서 어닝 지금 시즌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닝이 다 같은 어닝이 아니에요. 어닝이 다 같은 어닝이 아니고 실적을 보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반기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온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은 항상 1분기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 다음 실적을 대충은 가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가면 학교에 가서 학년에 처음에 뭐 하죠? 모의고사를 처음 치잖아요. 모의고사를 처음 쳐보면 얘가 성적이 어떤지가 대충은 답 나오잖아. 겨울방학 때 놀았나 안 놀았나 올해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대충 이 기업이 올해 실적이 어떻게 좀 되겠다라는 게 인식이 보통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4분기 실적이 나와봤자 이게 지금 2025년이고 2026년이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갔나요? 이해 가셨으면 체크. 그래서 여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약간 좀 막힌 그러한 날짜이기 때문에 항상 4분기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뉴스를 찾아봐도 그게 계속 나올 건데 뭐 내년의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가지 실적이 나와서 가는 건 아닙니다.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어닝 시즌의 역설이라고 하면서 실적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미래를 보는 눈 여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의 성장성에 조금 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다 체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부분으로 보면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나쁘지 않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저번에 우리 얘기할 때 여기서 갇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이거 할 때 저점 부분이 좀 높아지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전 고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게 그 패턴 이거는 하락 추세선이고 패턴이 계속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그래요. 지금은 수렴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수렴을 할 때 항상 수렴 아래쪽으로 이탈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 나스닥의 지금 중요 지수는 3,306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06포인트. 그래서 23,30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시장은 위로 이제 뜨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자, 어쨌든 미국은 이번에 지금 휴장이죠. 휴장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일단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하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멀어지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조금 멀어지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히토리 전쟁이 있죠.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제 대만이 뭔가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은 크루즈선 돌려부터 시작을 해서 야 여행객들 아무도 일본에 놀러 가지 마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히토류 규제까지 중국이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일본에 대해서 무기로 탁 들어올리니까 글로벌로는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가 지금 2010년도에는 거의 90%였고요. 현재는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국 내의 자원 개발에 좀 나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진흙에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근처에 미나미토리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2026년 1월달 시작을 해서 미나미토리 섬 인근 심해 6,000m 6km죠. 그렇죠? 멀어요. 히토리가 포함된 진흙을 채굴하는 실정 시험을 시작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공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당 해역의 진흙에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터빈의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그리고 테르뷴 등의 중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는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비용은 좀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공급 차단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히토류에 대한 시장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린란드를 미국에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핵심 광물이 있는데 50개 정도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 중에서 39개 정도가 그린란드에 들어가 있고, 히토류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히토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1년에 한 40% 이상 원자재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리 전선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리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주요 강산의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도 있고 신규 강산 발견도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2050년까지 수요가 한 70% 정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을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은 뭐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0.28%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56%까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 항상 이제 매매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세 가지 매매 주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세 명의 매매 주체가 이게 되죠. 개인가 외국인가 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528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선물도 33계약 매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 옵션을 보면 콜옵션 매도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콜옵션 매도 그래프. 지수가 어떻게?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의 폭은 어떻게 되죠?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콜옵션을 매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플러스,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손실이 생기는, 죄송합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이러면서 여기서 이익이죠. 팔았으니까 팔면은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플러스 이익을 유지를 하다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손실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이러한 부분의 구조고요. 콜옵션을 매수를 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콜옵션을 매수를 했으니까 처음에 뭐가 들어요? 돈이 들겠죠. 돈이 드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콜옵션, 풋옵션 매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이건 합성 선물로 매도 그래프가 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합쳐보더라도 이건 아래쪽으로 보는 거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환이 굉장히 위로 계속 붙고 있는 중이잖아요. 환율의 안정을 좀 못 보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환이 여기서 조금 안정을 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미국의 빈센트가 지금 우리나라 환이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환 자체가 굉장히 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여기 있었죠. 이 부분은 이미 돌려내고 있는 모습도 약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지금 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이 이제 이렇게 계속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 강세를 그냥 유지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걸 적어 드렸죠. 오전에 코스닥이 상방으로 방향성을 턴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방으로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금 상방.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번에 흐름이 잘 지켜준다면은 1000포인트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62가 이전에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이게 역사적 고점인데, 나름 요때는 이제 코스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지수 조정 한번 했었죠. 그쵸? 지수 조정 한번 했었고, 지금은 그 이후로 만들어진 고점 터치가 1062 정도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터치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코스닥안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시장이 강세일 때는 시총 상위 종목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오늘도 거의 뭐 상한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일단, 제가 어제 일단 일정 부분은 팔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는데요. 남은 물량은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HVM도 오늘 반등 중, 현대모백스도 오늘은 11% 정도 강세 중입니다. 현대모백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 한번 올려주시고, 모백스를 아래에서 보통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아래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계시는 분들은 한 200% 넘으실 거고, 일반적인 수익이면은 한 100%대 중반 정도 나 있으면 정상이야? 나 있으면 정상인데, 지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게 11,000원 정도였고 지금 38,000원이니까 두 더블 이상 났죠. 두 더블 이상 났고, 그렇습니다. 무백스도 역시 이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면 돼요. 신규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애증에 실리콘2 올라옵니다. 실리콘2가 이전에 이렇게 하락 추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아직은 멈춘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실리콘2는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항상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요즘 같은 분위기에 실리콘2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님이 우리 기술은 80% 정도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젤라님께서 127 나쁘지는 않고요, 잘 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셀트레 오늘 반등 중이고요. 이거 안전마이 다 체크 하셨죠? 잘 하셨고요. 그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요거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팔았죠. 요거 흔들릴 때 팔았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박스라고 일단 생각을 해놔놓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있고, CMTX 지금 4% 정도네요. 에임드 바이오 아직 아니고, BHI도 조금 묘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저점 계속 높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죠. 한 번 더 튀면은 단타가 뜰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튀면은 단타가 뜰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니까 체크는 하시고, 우리가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렇네요. 우리 수익난 제이지님은 150. 근데 요게 지금 무백스가 한 분이 지금 127%, 한 분은 152%인데 계속 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꺾이면 판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BHI는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만 일단 넣어두고, 이것도 오늘은 할 수는 없다, 그쵸? 할 수는 없고, ABL 바이오 있고요. PSK 홀딩스는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오늘 돌파네요. 그쵸? 이거는 이전에 처음 추세 넘을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던 종목인데, 원래는 이게 여기서 막힐 줄 알았거든. 안 막히고 계속 가네요. 좋습니다. 자, BHI, PSK 홀딩 움직이고 있고요. 성호전자, 에코프로 올라오고 있는데, 2차전지가 오늘 좀 2차전지가 오늘 딱 붙어주면 좋은데, 오늘 그렇게 딱 이렇게 붙어주는 모습은 좀 아니네요. 그쵸?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일단 있는 것 같고,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기술 움직이고 있고, HVM 움직이고, 현대모백스, 실리콘2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죠. 그쵸? 약간 산발적으로 좀 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양 나오는 종목들만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약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강세였는데, 어제 강세 부분은 회사의 내용 때문에 강세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자 매수로 인한 강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건 좀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고, 현대차,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요즘 전기차가 그래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할 때 전기요금은 누구한테 내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죠? 한국전력한테 납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어떻게 되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원래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원래는 적자 기업인데, 왜 적자 기업이냐 하면
발전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발전소 계속 만들어야 돼서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전력이 65,000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 박스권 상단에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급하게는 팔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상으로 흐름이 흐트러지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알겠다. 확인. 그 이전에는 굳이 팔 이유는 없는데 흐름 자체가 뭐 2중을 치고 3중을 치고 뭐 몇 개를 치고 뭐가 됐든지 간에 흐름 자체가 패턴으로 바뀐다든지 할 때는 조금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강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오늘 관심을 가져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산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두산도 이제 처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두산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 지주사도 나쁘지는 않죠. 두산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고 전기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지고 있고요. 드론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룹이 드론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일단 나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추세를 전환 중입니다. 단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2023년 2년 전만 하더라도 7만원인 종목이 100만 넘었습니다. 2년 전에 1억 사놨으면 지금 10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니까 종목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이탈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이탈가는 필수적으로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은 해 두시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선발대나 뭐 이런 것들은 단타는 가능해 보이기도 한데요. 두산은 개별로 많이 올랐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 개별로 대응을 하는데 이탈가를 80만원 정도 잡고 대응입니다. 일단 오르면 목표는 한 100만원 정도 잡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바랍니다. 두산이었고요. 다음 삼성생명, SK텔레콤이 어제부터 급등을 좀 했습니다.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또 뭐 오늘 강세긴 한데 이거는 그냥 개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종목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시장의 속담처럼 그냥 달리면 아무 때나 막 사고 싶어지는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그러한 시장인데, 종목 잘못 말이 막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서 계속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오르는 말에 잘못 올라타면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그냥 필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가장 기초적인 주식 교육, 사실은 이제 주식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 교육이 원래 우리가 VOD 교육으로 돼 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기에 VOD 교육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은 받고 싶지만 저는 대표님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소중하죠. 처음에 기준점을 잘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입문용 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밑에 흘러가고 있죠. 02-3490-4638로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한번 더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